아니 대체 어떻게 22살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어떻게 아파트를 1,000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월급에만 의존하고 살아가면 정말 평생 일을 해야 되겠구나. 부동산 요즘 폭락했대. 부동산 끝물이래. 이제 부동산으로 돈 못 번대. 현재 기준으로 제가 샀던 매매가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부동산 투자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첫 영상에서 마지막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22살에 아파트를 투자해서 1주택자가 됐다라는 거를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22살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냥 금수저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는 자본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너무 궁금하다고 빨리 영상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약 7개월 동안 이 영상을 만들지 않고 미뤄왔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이 갭 투자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올리면 또 얼마나 많은 악플에 시달려야 할까 무서워서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니까 또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거였어요. 일단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신 지 꽤 되셨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항상 등하굣길을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해주셨거든요. 그 시절부터 이 차 안에서 부동산 얘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듣고 자랐어요. 이 집에 투자를 했는데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았다. 이번에 투자한 집은 세입자를 구해서 얼마의 월세가 들어오고 있다. 어디 임장을 다녀왔는데 입지가 어떻다더라. 혹은 세입자가 사정이 안 좋아서 방을 뺐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대기업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월급만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부터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성인이 되면 무조건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21살부터 일을 했거든요. 일을 상대적으로 빨리 시작한 편이라서 이 근로소득의 한계를 굉장히 빨리 체감을 한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월급에만 의존하고 살아가면 정말 평생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21살 때부터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 조금씩 부동산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카페 일을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거든요. 이 1,000만 원 모았을 시점에 제가 아파트 갭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 외에도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가면 용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 통장까지 깨가지고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지방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혼부부가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대체 갭 투자가 뭐예요? 어떻게 아파트를 1,000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갭 투자라는 건 매매가와 전세가 이 두 개의 차익만 지불해서 아파트를 사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돈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A라는 아파트가 매매가가 2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서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면 실제로 제가 이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투자금은 1,100만 원인 거죠.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고 해서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된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던 편에 속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셨고 또 부동산 보는 안목이 있으시다 보니까 물건을 고르는 데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뭐하지만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매매를 했고요. 이 아파트가 입주 시작하면서 시세가 거의 8천만 원 정도가 올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좀 하락기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좀 떨어져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제가 샀던 매매가보다 한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정말 5년, 10년을 바라보고 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부동산 시세는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되는 그래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갭 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전세입니다. 이 역전세가 무서워서 갭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A라는 아파트를 2억에 샀다고 칠게요. 그리고 A라는 세입자한테 1억 8,900만 원에 전세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아파트를 1,100만 원에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이 세입자가 방을 빼겠대요. 방을 빼려고 하는데 이 집의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B라는 세입자를 구해야 이 1억 8,900만 원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 B가 낼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방을 빼는 A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은 1억 8,900만 원이에요. 그니까 나는 1,1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내 돈이 3,9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죠. 이 돈이 없으면 이 A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역전세가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1,000만 원밖에 없을 때 이 갭 투자를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섣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런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또 제가 전보다 돈을 훨씬 많이 모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두 번째 투자 기회를 노리면서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전세를 겪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구린이 입장에선 이 아파트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저평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투자를 통해서 몇 억 벌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이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이건 제쳐두고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노후 준비. 제가 지금 23살인데 이 노후 준비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1위인 거 아세요? 그리고 OECD 노인 빈곤율 1위고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령자가 전체의 5.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물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20, 30대라서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저희도 언젠가는 늙잖아요. 뭐 나는 늙으려면 멀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좀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은 저희 나이 때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 노후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MZ세대는 더더욱 이 노후를 철저하게 스스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인플레이션 다들 아시죠? 돌아다니는 현금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치면 30년이 지났을 때 이 1억의 가치는 지금과 같은 1억의 가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는 투자 말고 뭐 단타라고 하죠. 그거 말고 진짜 장기적으로 최소 5년,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세요. 5천만 원으로 갭 투자하세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동산 요즘 폭락했대. 부동산 끝물이래. 이제 부동산으로 돈 못 번대. 이런 말만 듣고 부동산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상승장을 위해서 저희는 칼을 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사람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는 시기, 이렇게 하락장인 시기에 저희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또 자본금을 열심히 모아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락장 다음에는 상승장이니까. 그리고 사실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뭐 투기꾼이다,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당장 변하는 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런 제도들을 피해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돈과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흐름,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내 자산을 불려
늘려나갈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도전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투자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짓이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오늘부터 부동산과 돈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경제신문 그리고 경제주간지를 매일매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걸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경제신문보다는 경제주간지가 조금 더 쉽게 읽히실 거예요. 저는 경제신문은 이렇게 종이로 읽고 있고 경제주간지는 그냥 밀리의 서재에서 아이패드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하자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저는 그 카페에 올라오는 칼럼을 자주 읽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올려주시는 칼럼인데 이것도 진짜 내용이 좋고 솔직한 투자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도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갭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이거는 부동산 유튜버 램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 이것도 이제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갭 투자 책을 여러 권 읽었지만 이 두 권이 가장 쉽게 읽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 같은 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부록이 들어있는데 3,000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100개, 이게 별책 부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도 기준 가격이라서 지금이랑 시세가 다 일치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시세랑 이 책에 나와 있는 시세랑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그대로인 곳도 있고 오히려 더 오른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록이랑 지금 시세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진짜 갭이 뭐 300만 원, 빵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훑어보시면서 이런 아파트를 이 정도 투자금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권 다 내돈내산입니다. 사실 이 두 권은 갭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고요. 이 책 외에도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제가 조만간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놓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임장 다니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돈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하세요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본금을 모아두자라는 겁니다. 제 부동산 투자썰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